안녕하세요. 느린토끼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마오리 소포라예요. 보이시나요?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이유는 댓글로 마오리 소포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최근 저희 매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이어서 마오리 소포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오리 소포라의 물주기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 식물의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식물은 뉴질랜드의 야생화예요. 주로 야생화다 보니 주로 서식하는 곳이 암벽이나 절벽,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많이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마오리 부족의 그 이름을 따서 마오리 소포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키우게 되면은 마오리 소포라는 많이들 죽이신 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가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환경에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을 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에 두시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식물의 물줄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주일에 1, 2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1, 2회라고 해서, 어쩔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줘야 되는지, 어쩔 때는 2회를 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집안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햇빛이 좀 잘 들고 뭐 통풍이 좀 잘 되는 곳이라면 그만큼 흙이 금방 빨리 마르니까 물줄기가 더 줄어들어야 될 테고, 만약에 햇빛이 좀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물줄기가 늦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 흙을 한번 이런 식으로 1cm 정도 꾹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꾹 눌러보게 되면은 손가락에 그 물기가 느껴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나무젓가락이 있으면은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흙을 찔러 보신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빼고 흙이 묻어나온지 안 묻어나온지를 보고 물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겉흙을 만져보시면서, 만약에 겉흙을 만졌는데 물기가 느껴져 있다면 물을 주시면 안 되시고요. 겉흙이 1cm 정도 눌렀는데 뭐 물기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주기는 거의 일주일에 1, 2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니까 꼭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오리 소포라는 저도 사실 죽인 경험이 있어요. 죽였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죽일 뻔 하다가 살린 경험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느꼈던 게, 이 식물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마오리 스포라에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습이거나 아니면 물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습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따로 있고,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따로 있어요.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을 정말 후두둑 떨어지게 되고 잎들이 말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물을 주게 되더라도 이미 말랐던 아이들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잎이 후두둑 떨어지면 물이 부족하게 된 거니까 일단은 그때라도 늦지 않게 물을 주시게 되면은 몇몇 가지 잎들은 살아남게 돼요. 그 몇몇 가지 잎들을 남기시고, 제가 살렸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잎들 좀 말라진 잎들을 다 제거를 해줬어요. 제거를 해주고 살아있는 잎들과 살아있는 가지들을 보고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을 최소한의 가지를 통해서 가게끔 해서 이제 영양분을 그때부터 물을 챙겨주고 영양제를 주고 이러다 보니 다시 잎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이 식물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 저는 한번 내가 살려보겠다 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그 말라진 잎들을 다 떨어뜨려 준 후에 환경에 두었냐면 햇빛이 드는 완전 강한 직사광선이 아니라 일반 창문인데 살짝 그 안 보이는 창문들 있잖아요. 그 필름지가 약간 붙여져 있다든지 그런 햇빛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마오리소포라는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은은한 빛을 받으면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한번 거슬러져 오는 빛을 받아야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을 잘 챙겨주고 햇빛을 좋은 자리에 햇빛을 잘 보여주니 잎들이 금방금방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안 팔려고 판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객님이 너무 원하셔서 저희가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오리소포라는 이 물주기를 좀만 잘 챙겨주면은 생각보다 좀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구나 라고 되게 많이 느꼈던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물주기, 햇빛,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물주기는 일주일에 1회, 2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흙을 만져보시면서 겉흙과 속흙이 어느 정도 말라 있을 때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물을 주실 때는 막 몇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잎에다가 물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위에만 살짝 적게 물 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은 그렇게 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항상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듬뿍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분무기를 사용해서 잎에 있는 분무를 해주게 되면은 식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햇빛은 절대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은은한 햇빛, 창으로 한번 거슬러져 오는 빛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집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이나 햇빛이 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 이 식물이 한창 잘 자랄 때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고 겨울철에는 어쨌든 식물들 자체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휴면기라고 잠자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을 안 할 때예요. 겨울철에는 겉흙과 속흙이 완전 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식물의 잘 키우기 위한 온도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25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 겨울철에는 특히 베란다에서는 절대 키우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실내에서 키우신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철 항상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객님께서 한번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사진을 띄워 놓을 건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도 같이 볼게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잎을 보시게 되면은
몇몇 군데가 좀 떨어져 있고 잎들이 노랗게 변한 현상이 나타난 걸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고객님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해주고 계신지. 이 고객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화분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좀 살짝 큰 사이즈인데 잎들이 대부분 노랗게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모든 식물에 뭐 공통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식물이 노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습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몇 잎들이 지금 과습으로 되어 있는데 과습으로 되면은 몇몇 잎들만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배부르니까 하나씩 이렇게 잎을 떨구게 되는 현상이고 노랗게 변하는 현상인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물주기를 일주일에 2번을 주셨으면 일주일에 1번으로 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밀어주시고 항상 겉흙과 속흙을 만져보시면서 흙이 충분히 말라있을 때 물을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과습으로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더 좋지, 만약에 물을 안 주시게 되면 잎은 후두둑 떨어지게 되니까 최대한 물 관리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겉흙을 만져보시고 만약에 물기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손으로 하신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어떻게 분갈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 한번 빼볼게요. 이건 포트에 있는 식물이에요. 제가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뿌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흙으로만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요. 마사랑 흙의 비율을 한 6대4 정도를 해서 같이 섞은 다음에 식물을 심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사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점은 그만큼 흙이 빨리 마르게 되고 물을 뭐 자주 주셔도 금방금방 마르게 되니 과습의 우려가 좀 더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흙, 6, 마사 4 비율로 심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완전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6대4 비율로 섞어서 심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오리 소포라를 다음 편에서는 오늘은 마오리 소포라의 전반적인 키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음에서는 이 마오리 소포라를 직접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수영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 이 두 아이를 이렇게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식물을 보면은 지금 한쪽으로만 이렇게 길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잎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영이, 제가 원하는 수영은 골고루 이렇게 퍼진 수영을 원하는데, 제가 농장에서 일부러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퍼져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잘라준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마오리 소포라는 뭐 어느 부분을 잘라주셔도 잎이 굉장히 잘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수영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큰 문제가 없는 식물이에요. 식물마다 다 생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 자르지 말라, 이 부분 절대 자르면 안 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소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내가 원하는 수영, 정말 내가 원하는 수영처럼 정말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정말 잘 자라는 친구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잘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마오리 소포라 같은 경우에 물주기는 3, 4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겉흙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서 물기가 느껴지면 물을 안 주시면 되시고, 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되시고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부엌이나 화장실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하고, 햇빛이 좀 잘 들거나 은은한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통풍이 좀 잘 되는 공간에 두시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센 직사광선, 뭐 야외에 놓거나 그런 거는 절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창문을 통해서 한번 거슬러져 오는 빛은 아주 좋으니 그런 빛이 있으면은 그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새수는 정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은은한 빛에다 두시고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마오리 소포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거의 거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오리 소포라에 물이 부족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잎들이 후두둑 떨어지니 그거는 물 부족인 거고,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물이 많거나 과습일 경우에는 몇몇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니 그때를 보시고 이건 과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오리 소포라의 잎은 이런 식으로 연한 빛과 진한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연한 초록색은 이게 다 새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순이 정말 잘 나는 친구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수영, 그러니까 나는 뭐 올고진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난 펌퍼진 스타일이 좋아,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저는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이면 이쪽을 잘라줄 것 같아요. 이쪽을 잘라줘야 전체적인 좀 균형이 맞을 테고, 만약에 또 가운데로 좀 많이 이렇게 올리고 싶다면은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 주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잘 자랄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오리 소포라에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잘 전달됐으면은 정말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고, 이번에는 마오리 소포라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마오리 소포라를 죽이지 마시고 꼭 잘 키워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기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있을 테니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